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국민 생활 안정 및 경기 부양 대책으로 5월 11일부터 재난지원금이 전 가정에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유효기간이 있는 14조가 시장에 풀린 거죠. 기업에서는 이때다 싶어 긴축했던 마케팅을 시작으로 재난지원금 수요 고객을 모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하면 아주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절약 전문가 야강입니다. 현재 가구당 40만원에서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자체의 소비 행위만 간단히 생각할 게 아니라 재난지원금 이후의 소비 습관에 대해서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잘못하면 경제적 자유와 멀어지는 길을 걷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 잘못 쓰면 경제적 자유와 멀어진다를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효과는 굉장합니다. 저희 동네만 해도 정육점이 문전성시예요. 평소에 먹기 힘든 한우의 구매가 많아지다 보니 한우값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면 돼지 뒷다리살의 재고는 남아돌고 있죠. 편의점에서는 고가품인 와인과 양주 매출이 약 20% 정도 늘었습니다. 반면 소주나 막걸리는 4% 증가에 그쳤죠. 평소 금액이 부담스러웠을까요? 심지어 재난지원금으로 반려동물을 분양받고 고가의 전자기기 및 명품을 구매하기까지 합니다. 즉, 상당수의 사람들이 재난지원금으로 고가품 또는 평소에 사지 못하는 것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재난지원금 본래 취지는 둘째치고 잘못하면 소비 습관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와장창이요. 소비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왜 그렇게 사람들은 고가품의 재난지원금을 쓰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공짜라는 마인드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주니 계획이 없던 공짜 돈이라고 생각해서죠. 원래는 없었을 돈이라고 자기 위안을 삼고 평소에 사기 힘든 것을 구매하기 시작한 겁니다. 둘째, 8월 말까지라는 유효기간 때문이죠. 유효기간이 지나면 쓸모없다는 생각 때문에 최대한 빨리 쓰고 보자는 사람들 심리가 작용했습니다. 주변 지인들의 흔한 이야기죠. 유효기간에 맞춰 쓰려면 깜빡할 것 같아. 그래서 최대한 빨리 쓰려고 하는 거지. 셋째, 군중심리가 작용했습니다. 군중심리란 다수의 선택을 따라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지인이나 언론에서 고가품을 구매했다고 하니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죠. 자, 고가품을 구매하는 동기에 대해 알아봤으니 우리는 왜 재난지원금 사용 시기를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추가 비용이 없는 고가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으로 양주를 구매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이번만 딱 양주를 먹겠다고 다짐하고 다음에는 과연 소주만 먹을까요? 아닐 겁니다. 인간의 입은 참으로 간사합니다.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양주를 마셨는데 오늘 소주를 먹으려고 하면 뭔가 물을 탄 것 같기도 해서 자연스럽게 양주를 찾게 됩니다. 그래요. 나는 절제 능력이 뛰어나서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병당 몇만원짜리 술을 마시다가 오늘은 병당 1000원짜리 술을 마시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뭔가 본인이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어 괜히 술을 마시며 기분이 씁쓸해질 수 있습니다. 이래서 돈을 쓰면 쓸수록 불행하다는 말이 있는 겁니다. 양주를 구매하고 마시는 것까지만 소비의 효용 가치가 끝나게 되고 다시 같은 소비 패턴을 유지하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돈이 있어도 나중에 통장을 보고 후회하고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신세한탄을 하죠. 이건 양주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구매하지 못하는 모든 고가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공짜 돈이라 생각하고 고가품을 구매했다가 그 순간만 좋고 이후에는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즉, 재난지원금 사용 기간에 중심을 잡고 소비를 해야 소비 습관이 무너지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소비 습관을 잘못 길들여 놓으면 경제적 자유와 멀어지는 하이패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번에는 최초 구매 비용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 분양이 있겠네요. 반려동물 분양의 경우 분양금 자체만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매달 수십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이 부분을 계산하고 분양받지 않았겠냐고요? 글쎄요. 인간은 본인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난 오늘 치킨이 무진장 먹고 싶은데 다이어트를 해야 돼. 치킨을 먹을까 말까 고민돼. 맛있으면 0칼로리라는데 치킨 먹어야겠다. 맛있으면 0칼로리? 그런 음식이 어디 있겠어요. 치킨을 먹고 싶은 쓰나미급 욕구 때문에 본인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맛있으면 0칼로리라고 세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꼭 재난지원금으로 구매해야겠다면 객관적인 지출 규모 및 계획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재난지원금을 현명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경제적 자유와 반대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기껏해야 100만원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억측이지. 소비 습관이 잘못 잡히면 꽤 오랜 시간 상당히 고생을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우의 양주를 먹었는데 오늘은 삼겹살에 소주를 먹어야 한다는 상실감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거고, 고가품에 대한 욕구로 인해 소비 습관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기업에서 대대적인 마케팅을 통해 갖가지 문구로 여러분들을 유혹하실 겁니다. 즉,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재난지원금 100만원이 아닌 이 시기에 소비 습관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평소에 마케팅 문구를 보면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나를 낚으려들다니, 이 정도에는 어림도 없지. 심지어 마케팅을 이겨내면 게임에서 이겼다는 희열까지 느낍니다. 그것도 공짜 게임이네요. 마지막 치트키로 다음 문장을 생각하시면 유혹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내가 구매한 고가품은 경제적 자유를 늦추는 원흉이다. 오늘 내가 무의미한 소비를 하지 않으면 퇴사율이 앞당겨진다. 끝으로 재난지원금 본연의 취지에 맞게 현명하게 사용해서 좋은 소비 습관을 유지하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그때까지 안녕.